자, 오늘은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파일은요, 17페이지 보시면 1장 출제형 02로 가서 여러분들 출제형 02 빼기 2문제를 읽겠습니다. 시로 가시면 2024 크말 1급 가셔서 엑셀로 가셔가지고 작업 파일 1장 출제형 02 출제형 02 문제를 내시면 돼요. 자, 오늘 알아볼 것은 조건부 서식인데요. 자, 이것이 뭐냐면 조건부 서식은 이제 수식으로 또 작성할 거예요. 고급 필터도 수식이었죠, 그죠? 얘는 수식으로 작성했던, 수식으로 작성한 조건이 만족할 경우에 자동으로 서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방향이 행전체냐, 열전체냐 잘 봐요. 행전체는 밑으로, 열전체는 오른쪽.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는 서식이 자동 해제됩니다. 자, 시험 패턴은 여러분들 아래 방향인 행전체로 들어가는 서식 문제가 거의 90%고요. 95%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열 전체는 우리 책이 없어요. 그럼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부 서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조건부 서식 창에서 수식 작성할 때 셀 주소를 딱 찍으면 기본적으로 주소 형태가 절대 참조가 돼버리거든요. 고정이 돼버려요. 근데 이것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행전체로 서식 넣을 때는 밑으로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행도 고정, 열도 고정이니까 행이 고정돼 있으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행 고정은 반드시 해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F4키를 두 번 누르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우리가 주소를 기본적으로 시트에서 찍으면 자, 제가 이거 좀 굵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트에서 주소를 찍으면 상대 참조를 지키지만은 조건부 서식 창에서 이 주소를 찍으면 이렇게 고정된 주소로 찍혀요. 그러면 밑으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행이 고정되면 야가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F4키를 두 번 누르면 행이 풀려요. 그래, 행을 풀어줘야지만 밑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서식을 넣을 때는요, 행 고정을 해제 꼭 해줘야 됩니다. 열은 고정이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열 전체로 서식 넣는 문제는요, 오른쪽 방향으로 서식 넣기 위해서는 열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검사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반대로 열 부분 고정을 해제하더라. 그때는 F4키 한번 절대 참고했거든요. 그러면 행이 고정되고 열은 고정이 풀립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자, 그리고 이제 조건부 서식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범위를 잡을 때 한 가지 요거 문제하기 전에요. 제일 처음에 데이터 범위를 지정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목행은 첫 행입니다. 제목행은 절대로 범위로 들어가지만 근데 왜 이것을 제목행인 첫 행이 여기 올라가서 이게 제목행이거든요. 얘를 잡아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 범위 이게 검사할 겁니다. 근데 시험장 가면 예를 들어서 문제 보셔도 여러분들 A3 아닙니까? E에서 잡아야 되는데 시험장 가면 A2에 잡는 분이 보기보다 많아요. 그 이유가 1번 문제가 고급 필터 문제를 풀고 2번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그럼 고급 필터 우리가 할 때 데이터 탭에 가서 고급 울렸더만은 범위가 이렇게 다 잡혔잖아요. 거기 머릿속에 남아있어. 예, 범위가 이렇게 범위가 A3부터 잡아라고 나와도 이렇게 A2부터 잡는 경우가 많다는 소리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2부터 잡는 게 아니고 제목은 빼야 돼요. 데이터 처음 주소인 A3부터 잡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것이 일단은 실수하시면 요거. 그리고 이제 문제 파악을 좀 해드리면요. 작업 방법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보시면 취득 일자 중
요일이 토요일, 이게 조건 1입니다. 이거 나니까 여러분들 뭐냐? 당연히 5월 관계죠. 5월 함수를 넣고 보급표 똑같아요. 조건 2는 최대 일자가 요일이 일요일인지를 검사하겠다 이거죠. 조건 1과 조건 2는 5월 관계입니다. 5월 함수를 쓰는 거고요. 조건 1 들어가고 조건 2가 들어가요. 그때 여러분들 함수 관계 나오죠. 위크데이 함수가 나옵니다. 함수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위크데이 함수는 날짜 함수인데요. 셀 주소 콤마 옵션입니다. 이 주소는 날짜 데이터 주소를 찍으는데요. 그럼 이 함수 어떤 함수냐면 날짜 데이터에 대한 요일 번호를 권합니다. 옵션 값이 정해져 있는 정의거든요. 옵션 값에 1 또는 생략을 하면 일요일이 무조건 1번 나와요. 토요일은 7번.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옵션 값에 여기에 2를 넣으면 월요일이 1번 나오고요. 요일 번호. 일요일은 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이렇게 하는 거죠. 3이 들어가면 월요일이 0번, 일요일 6번이거든요. 내가 시험장에서 이 옵션이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 들어가기 전에 른에서 더블만 쳐도 위크댕이 나오거든요. 아무 새를 찍고 콤마 찍어보면 여기에 여러분들 나옵니까? 이거 보고 참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억이 안 나. 그리고 11번부터 17번까지는 회사에서 실무에서 좀 쓰는 거거든요. 시험에서 1, 2, 3이 요거만 하시면 돼요. 기억이 안 날 때 이렇게 힌트를 좀 받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문제에서 보면 뭐 일요일이 1번이 나오고 토요일이 7번이 나온 옵션을 쓰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1을 써도 되고 2를 써도 되고 3을 써도 관계없어요. 그 대신 요일 번호가 달라집니다. 그죠? 근데 우리 이 문제를 만약에 옵션 값을 1로, 일요일이 1번 나오도록 쓴다면요. 토요일은 몇 번 나오냐면 7번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일요일은 1번이 나오겠죠. 옵션 값 생략도 1을 넣으면. 요걸로 한번 가보. 음. 그리고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에서는 행 전체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는 서식을 넣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주소 찍을 때 항상 셀 주소를 지정 후에는 반드시 행 부분 고정을 배제한다. 이게 꼭 기억하시죠. 전제 조건은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 넣는 문제. 두 번째 또 있습니다. 고정된 것을 푸는 것은 한 가지 더 있어요. 함수 사용 시 여러분들 이제 행 방향이 아니고 범위 지정할 때 범위를 지정할 경우 함수 공식에서 열 방향인 오른쪽 방향으로 지정할 경우는 야도 똑같이 행 부분 고정을 이제 열 방향은 행 부분 고정을 반드시 이제 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행 방향은 고정이 맞아요. 음. 보고 필터는 고정을 우리가 해줘야 되겠지만 조건부 서식은 범위를 잡든 주소를 찍든 무조건 절대 참조가 되거든요. 행은 절대 참조가 맞아요. 그런데 옆으로 잡아서 뭘 구하는 함수일 때는 오른쪽 방향을 잡았을 때도 행고정 두 가지만 꼭 기억합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아셔야 되고요. 함수는 이제 우리가 요렇게 쓸 건데요. 토요일일 때는 생략했을 때는 7, 일요일 1 이렇게 비교값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내려와서 여러분들 지득일자 주소를 보면 올라가서 요겁니다. 옆에. 이 주소를 찍고 F4키 두 번. 그리고 요일이 실제로 요 입력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형식을 바꿉니다. 그럼 이 날짜가 토요일에 이꼴 여러분들 토요일은 7이죠. 야가 조건 1이고요. 조건이는 일요일인지 검사할 때는 뒤에 비교값을 넣어하고 1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가 조건입니다. 그러면 조건 1과 조건 1을 넣을 때는 이렇게 넣는 거죠. 말로서 먼저 적었습니다.
이거니까 5할이고요. 위크데이 쓰고 취득일자 셀수 찍고 F 찾기 2번. 옵션값 1을 넣어도 되고 야를 생략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정석대로만 제가 1을 넣는다면 토요일은 7번이 나오고 야가 만약 7번이 나왔다면 7번과 같다면 야 토요일 맞다 죠 아니면 F값 나오겠죠. 펄스. 맞으면 true. 엑셀이 알아서 검사할까요? 콤마 찍고. 두 번째 할 때는 똑같거든요. 이 번호만, 요일 번호만 바뀌거든요. 얘를 복사하는 게 빠릅니다.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7을 1로만 바꾸면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야가 조건 1이고 야가 조건 2거든요. 자, 이것을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자, 중요한 것은 중요 포인트 제가 적어놨습니다. 절대 참조를 행부분 고정을 해자더라 이거죠. 왜? 행방향으로 서식을 지정합니다. 밑으로. 자, 그러면 작업 순서는 여러분들 문제는 요겁니다. 이건 설명이 드렸기 때문에 좀 지우고요. 실질적으로 작업 순서는 요거죠. 데이터 범위를 먼저 잡아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범위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제목행은 제입니다. 첫 행은. 그리고 들어가는 경로는 홈 탭에 가시면 스타일 그룹 안에 조건부 서식이 있거든요. 야를 클릭해서 우리가 시험에서는요, 무조건 그겁니다. 뭐냐면, 어, 수식을 꼭 써야 되거든요. 문제 보시면 두 번째 화살표입니다.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이 됐죠. 항상 이거 써야 돼요. 수식을 마지막 규칙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새 규칙 메뉴 눌려가지고 규칙 유형 창조 안에서 마지막 규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 박스가 밑에 보입니다. 입력 박스 안에 수식을 이제 넣고, 요 수식을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식이 작성이 완료되면 서식 버튼 눌려서 서식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확인 버튼은 서식 완료 확인 버튼이고요. 마지막 7번이라 할게요. 또 확인 버튼은 조건부 서식 완료 확인 버튼. 요렇게 갈 거거든요. 그럼 제일 처음 여러분들 먼저 어떻게 하냐면 책에서 A3부터 여러분들 F18 범위를 먼저 잡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범위 잡고 범위를 잡아냈는데 여러분들 표 안에 두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범위 잡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매뉴얼 들어가는 방법은 위에 보면 홈 탭이 있죠. 홈 탭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안에 보면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그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야를 클릭하는 거죠. 그리고 메뉴가 여러 개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새 규칙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야 돼요. 들어간 경우는 외우셔야 돼요. 새 규칙. 눌려볼까요? 눌리면 여러분들 보시면 창이 뜨죠? 여기서 규칙 유형 선택 종류 중에서 마지막 규칙인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하실 결정. 이걸 써야 되지 않습니까? 수식으로 작성할 거거든요. 마지막 규칙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식을 넣을 거예요. 자, 한번 넣어볼까요? 자, 관계는 OR이죠. 넌에서 OR 함수 들어갑니다. 넌을 먼저 넣고 하셔야 돼요. OR 대소문자 구별 없습니다. 갈로 열고. 조건일은 weekday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요일 돈을 구해야 되거든요. WEEK 같이 해야 돼요. DAY. 자국 떠는 거 없습니다. 갈로 열고. 영어는 여러분들 그 문제 속에 적혀 있죠. 그죠? 뭐 철자 틀려서 못하는 경우 없어요. 이 위크데이 함수에 대한 기능하고 공식은 아셔야죠. 그럼 뭐 주소를 찍어볼까요? 여러분들 요 날짜 데이터 주소를 찍을 거예요. 그 주소는 취득일자. 잘 봐야 돼 이제부터. F 여러분들 3을 찍어야 되는데 F2를 찍으면 안 돼요. 필드명 찍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도 또 찍어요.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찍어봤더만 여러분 절대 처음 주거든요. 그죠? 행을 안 풀어주면 엑셀은요 어떻게 이하를 검사하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사명을 만약에 고정을 안 풀어줬다. 그러면 사용자 이거 딱 막아놨거든요. 이게 내려올래도 사용자가 움직이지만 고정해서 야가 못 내려오는 거죠. 에이, 나 모르겠다 하면서 여러분들 나중에는 야가 어떻게 검사해서 처리하냐면요. 요 부분에 나온 결과를 보고 트루가 아니면 펄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펄스가 나오면 색깔 한 개도 안 들어가고요. 트루가 나온다면 다 넣어버립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을 풀어주면 야가 한 개씩 내려오면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으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 부분, 고정된 부분을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야지 야가 검사를 하죠. 자, 그럼 열은 왜 안 풀어주는 겁니까? 열은 움직이면 F 열만 검사할 거거든요. 조건 검사는. 야가 만족한다면 색깔은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관련된 요 행 전체 있죠. 이게 다 들어가요. 법을 잡아놨기.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F4키 몇 번 눌린다는 소리 결론은 두 번. 한 번, 두 번. F4키 눌려보세요. 한 번, 두 번. 그럼 주소가 혼합 참조가 되는데 달러 F3이 됩니까? 여기 돼야 돼. 왜 행고정을 왜 해제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전제는 행 전체에 대해서 서인을 듭니다. 밑으로. 행부분 고정 해제입니다. 그 옵션 값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거든요. 일단 넣겠습니다. 콤마 1 발로닫고. 그럼 옵션 값에 우리가 1을 넣었어요. 1번이면 일요일은 무조건 1번이고 토요일은 7번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토요일부터 검사한다면 이걸 7이냐? 자, 여기 조건 1이 끊는 겁니다. 그러면 요 번호가 7번과 같다면 이 날짜는 토요일이 맞다죠. 왜? 함수 썼기 때문에. 콤마 찍고. 조건이는 여러분들 위크데이부터 복사하는 게 안 빠르겠습니까? 또 칠한 것보다는 복사해서 칠까 복사해서 컨트롤 C. 콤마를 찍었다면 뒤에 커스 딱 두시고요. 컨트롤 V 한 번만 들어가죠. 7을 일요일로 검사해야 되니까 요일 번호를 바꿔야 되겠네. 7이 아니고 일요일 1번이거든요. 7을 1로 바꿉니다. 발로. 그럼 제가 넣었던 식은 어떤 거냐? 요게 여러분들 요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확인하신대요. 요게 수식 넣는 용. 그러면 수식 넣었던 것이 여러분들 요게 위크데이 친구고요. F3, 달러 F3입니다. 콤마 1. 왜 1이냐? 일요일 1번으로 우리는 옵션 값을 넣었습니다. 근데 토요일은 7번이니까 7. 야, 토요일이냐? 야가 조건 1입니다. 콤마 조건이는 위크에 써가지고 요일 번호 구했더만 1과 같은지를 검사하겠다. 일요일인지 검사하겠다. 확인해 보시고. 잘 됐다면 서신으로 가요. 지금 안 되면 요거 변경하시고. 보기 여러분 안 되는 있으면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서식을 이제 넣으러 갈 겁니다. 그러면 서식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책을 좀 봐야 돼요. 해설지만 좀 이따 보세요. 왜냐하면 놓치거든요, 설명을. 자, 여러분들 책을 먼저 봐야 돼요. 문제를.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죠.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인 꼴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꼴 색깔은 밑에 거예요, 자동. 근데 여러분들 빨강이죠. 눌려가지고 빨강은 표준색에서 두 번째 겁니다. 왼쪽에서. 앞에 거는 진한 빨강이에요. 두 번째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 빨간 색깔이죠. 빨간 색깔.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 이렇게 들어갈 거다. 그 말이죠. 확인 누르면 이제 들어갑니다. 보세요. 지금 이건 형식이 토요일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봐도 되겠습니다. 그죠? 토요일 또 일요일이 다 들어가면 돼요. 요거 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행은 여러분들 보시면 참조로 자, 5행, 6행, 7행, 8행 이렇게 들어가면 잘 된 거예요. 음, 또 있습니다, 사실은. 14, 15. 그 다음에 26.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쌤, 좀 이상한데요. 색깔도 안 들어가고 엉망진창인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것도 있고, 잘 돼 있더라도 여러분들 혹시나 또 다른 문제 풀다가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개 더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범위를 잘못 잡았다든지. 시험장에서 제목행을 뭐 포함해서 잡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식을 잘못 입력했다든지, 행고정을 안 하는 경우겠죠, 주로. 서식을 잘못 지정하거나 또는 서식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겠죠. 그럼 확인 누릴 수도 있잖아요. 실수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막바로 규칙 편집해야 되죠. 그래서 규칙 또 넣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문제 보시면요. 두 번째 화살표입니다.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시오.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왜 색깔 안 들어가지 하면서 또 넣는 또 범위를 잡아가지고 이건 제탈할 필요 없습니다. 조건부 서식 가서 제가 임의로 한 개 더 넣어볼게요. 세규칙 가서 왜 색깔이 안 들어갈까? 이상하네. 다시 눌려가지고 제가 임의로 아무거나 한번 말도 안 되는 식을 한 개 넣을 거예요. 규칙 들어가는 것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아무데나 해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하게 넣을 거예요. 이거는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제가 잘못된 걸 한 개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수식은 조급수식 맞는데 한 개 더 들어가 있잖아요. 규칙이 지금 제가 두 개 넣었거든요. 그죠? 두 개가 뭡니까 할 수 있는데 잠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경로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지금 두 개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하면 0점 쳐. 이게 맞아. 왜? 규칙은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다는 소리죠. 자,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일단은 두 개는 안 넣고 나는 규칙을 넣긴 넣는데 한 개밖에 안 넣는데 뭐 좀 이상하더라 이거죠. 이런 경우겠죠. 세 가지. 그러면 규칙을 편의한 방법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잘 돼 있더라도 표 안에 셀 포인트를 두고 표 안에 셀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 메뉴는 다시 들어가는 거죠. 조건부 서식 메뉴를 클릭해서 규칙을 편집할 때는 규칙 관리 메뉴를 클릭하면 되죠. 메뉴를 할게요. 아이콘보다는. 그러면 여기에 가면 규칙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도. 안에 잘 돼 있는 분도 같이 하세요.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가서 여러분들 규칙 관리라고 제일 밑에 있죠? 자, 여러분들 이제 위치를 좀 아셔야 돼요. 들어갔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없습니다. 지금 신호나고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이거 한 개만 있다 치고, 저 같은 경우도. 자, 그러면 굳이 선택할 필요 없고 선택돼 있죠, 여러분들. 들어가 보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내가 범위를 잘못 잡았다, 모르고 제목형을 잡았다. 그거는 제목형은 요거 눌려서 있는 건 아니고요. 바로 옆에 적용 대상이 있습니까? 여기서 바꿔. 한번 클릭해볼까, 안 해? 클릭. 그랬더만은 잡혔던 범위가 점수로 나옵니까? 이하가 잡히면 안 돼요. 빵점이에요, 시험에서. 여러분, 카마 1급은요, 1점 때문에 떨어지거든요. 5점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쉬운 5점이 아니에요. 5점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면 다시 잡아. 잘못됐어. 음. 자, 그리고 이거 말고 내가 서식이나 수식을 잘못했다면 바로 위에 규칙 편집이 있습니다. 야를 클릭. 그러면 우리 수식을 잘못했다, 행고정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서 수정하시면 돼요. 이건 잘 됐다 치고. 내가 모르고 서식을 잘못 넣었어요 하는 분들, 아니 안 넣었어요 하는 분도 있겠죠. 서식 버튼 눌려가지고 서식을 수정한다든지. 혹은 안 넣었으면 지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 누르면 서식 규칙 편집이 끝나고요. 마지막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 확인 버튼 누르면 쫙 들어가죠. 바뀝니다.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저는요, 모르고 규칙을 한 개 더 넣어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한 개 고치면 한 개 고치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없을 건 제가 일반 하게 만들었잖아요, 방금. 삭제 유형일이 뭐냐면요. 규칙 삭제할 때 내가 모르는 규칙을 두 개가 들어갔어요. 그럼 잘못된 규칙이 있겠죠. 그것만 지우는 방법은 똑같이 규칙 관리 그러면 됩니다. 규칙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잘못된 규칙 삭제하고 바로 위에 규칙 삭제. 제가 잠시 이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따라할 수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럼 제가 규칙 관리 가서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요거 선택하고 바로 위에 규칙 삭제를 눌러볼까요? 오, 지워졌어요. 확인, 이러면 돼요. 그 다음에 저는요, 쌤 다시 하고 싶어요. 깔끔하게 모든 시트에 있는 규칙 다 지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마지막이죠. 삭제 유형 2는요, 규칙을 모두 지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 뭐 선택하고 싶다면 올라가면 되고요. 다 지우고 싶으면 아무 데나 두고 셀 포인트를 조건부 수식 가서 규칙 지우기 메뉴 막바로 가면 됩니다. 다 지울 때는. 그 안에 시트 전체에서 규칙, 이걸 누르면 되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지워볼까요? 자, 그럼 이건 나는 다 지우고 싶다. 그럴 때는 표 안에 두고, 아무래도 바깥에 두고 관계없어요. 조건부 서식. 한번 지워봅시다, 다. 규칙 지우기 갖다 대면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이거 눌리면 싹 다 지워져. 눌려보겠습니다. 다 지워집니까? 이렇게. 역기능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통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역기능을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요. 시험장 가면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게 뭐 에러 안 뜨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빨리 수정하는 것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 개 했고요. 넘겨볼까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0페이지. 자, 우리 교재는 한 개씩 실습파에 들어가 있는 말고도 요거 다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번에는 책 20페이지인데요. 완전 정복 공일 문제 열어볼까요? 완전 정복 공일. 그거 한번 열었던 경우는 그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완전 정복 공일 문제를 여시고요. 자, 요번에는 문제 볼까요? 자, 부서가 기획팀 조건 1이고 이면서니까 엔드 관계니까 엔드 함수 나와 있고요. 근무 기간이 5년 초과가 조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요 행에 근무 기간이라고 구한 데이터는 없죠. 알고 봤더만 밑에 뭔가 이상한 계산식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 하살표. 근무 기간은 올해 년도 빼기 입사 년도로 돼 있잖아요. 계산식을 넣어가지고 구해서 해라 이겁니다. 어. 그럼 여러분들 올해 년도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투데이 함수 써야 돼요. 연도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year를 또 써야 되거든요. 그 함수 설명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 어떤 방향으로 서식 넣을 겁니까? 첫 줄 끝에 어떤 방향? 행전체. 그죠? 행부분 보정만 배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전체냐? 행전체냐? 여기 참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보정되는 행위냐 이거냐 바뀌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함수 설명을 드리면요. 요겁니다. 투데이 함수는 여러분들 인수가 없어요. 열고 닫고만 해줍니다. 그렇다고 투데이 영어만 치면 안 돼요. 함수는 썼으면 열었으면 꼭 닫아줘야 되죠. 그래서 열고 닫고 인수가 없는 함수입니다. 아무것도 들어갈 게 없어요. 열고 닫고만 해주면 오늘 날짜가 출력됩니다. 이 날짜는 여러분 컴퓨터 날짜 밑에 요 날짜 있죠. 이 날짜가 출력되거든요. 자, 그거고요. 이열 함수는 여러분들 어저께 됐지만은 연도만 추출입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조건 1은 부서 주소 찍고 F4키 두 번 눌려서 기획팀이냐 하면 되는데 조건 2에서 근무 기간은 찍을 주소가 없고 계산식으로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럼 올해 연도 찍을 때 올해 연도 구할 때 이어를 쓰는 이유가요. 투데이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올해 연도는 여러분들 뭐냐? 2025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오늘 날짜 2020년 1월 5일이라면 1월 5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연도만 추출하면 여기서 뭐 나오겠어요? 2025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빼기 입사일에서 연도를 추출할 겁니다. 입사일 주소 찍고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요거. 제가 계속 강조하거든요. 이거 안 해요. 고정되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요. 이것 때문에 틀립니다. 시험장에서는. F4키 두 번. 그다음 갈로 닫고 거기서 연도만 추출을 할 거다. 그 말이죠. 그럼 요소 빼면 근무했던 연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기간 연수. 거기 5를 초과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우리 책 결과 답안하고 제 거하고 다릅니다. 책이 틀린 거 아니고 책에서 만든 교재를 만든 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연도로 계산돼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그죠? 색깔이 좀 위치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책 보시면 21페이지 밑에 팁 보세요. 조건부 서식에 today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 결과는 다를 수가 있다. 그가 연도 이것들 약간 달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책이 결과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색깔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요? 범위부터 잡아야 되죠. 근데 and를 쓸 겁니다. 범위는 여러분들 A3부터 F17 범위 잡고요. 잡았습니까? 저는 좀 빠르게 잡았죠. 궁금하지 않습니다. A3부터 F3 딱 잡고요. 컨트롤 Shift 아래만 빠르거든요. 편해. 몇 번 해보면 다 압니다. 안 가면 드래그. 제목에는 들어가면. 자, 이거는 참조하시고요. 꼭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들어갑니다. 홈 탭, 조건부 서식 클릭. 그리고 항상 세규칙 경로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야를 선택하는 거죠. 자, 식은 어떻게 넣을 거냐면 조건 1과 조건 2가 동시만족 관계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죠. 넣어하시고 이제 and를 먼저 써야 됩니다.괄로 열고 주소 찍고 F4키 두 번 그림을 찍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꼴 기획팀 조건 1이고요. 조건 2는 콤마 찍고 이열 쓰고 today가 안에 들어가요. 갈로 열고 닫고 갈로 이거는 이열 가로 같아. 그죠? 빼기 이열 입살 주소 찍고 F4키 두 번. 여기 구했던 연수가 5를 초과하느냐 비교값 넣어줘야 되죠? 요렇게 초과 5. 마지막 가로는 무슨 가로입니까? 엔드 가로가 닫힌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해만 하면 돼요. 이 구조를. 아, 저렇게 넣는구나. 요것만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음. 자,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넣어하시고 엔드 해볼까요? 발로 열고. 조건에는 뭐 함수 들어가면 없고요. 주소 찍으면 돼요. 주소 찍을 때 B3을 찍고 고정대조 F4키 두 번 행고정 해제 달러 B3 해야 되고요. 이꼴 야가 뭐냐? 기획팀이냐? 문자 데이터는 비교값이냐 하실 때 쌍따옴을 쳐야 됩니다. 비교팀. 그건 엑셀 원칙입니다. 문자 데이터는 쌍따옴표로 묶더라. 그죠? 안 묶으면 안 됩니다. 콤마. 조건이나 여러분들 수식 계산식을 넣어야 되겠죠. 이어를 쓸 겁니다. y 이건 다 쳐야 돼요. y e a r 뭐 영어는 적혀 있으니까요. 그다음 이열 가로를 열었다면 요 안에는 today를 또 칠 거예요. 오늘 날짜 구하는 수 today T-O-D-A-Y 갈로 열고 닫고 갈로 닫고 우리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요거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하는 거죠. 그죠? 음. 근데 today 쓸 때 요 가로 열고 닫고 안 해주면 안 돼요. 이래 됩니다. 아시겠죠? 빼기 또 이열 입사일 추측 요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빼기 하고 또 이열 Y-E-A-R 발로 열고 그래서 입사일 데이터 처음 주소 F3 찍고요. 고정되죠 또 F4기 몇 번? 두 번. 행고정 해제. 그럼 달러 F3이 되죠. 갈로 닫고.
여기서는 2013에 나오겠죠. 2024에서 2025에서 2014 빼겠죠. 그 뺀 값이 끝난 거 아닙니다. 초과하느냐, 크냐, 비교산자, 크냐. 5를 초과하느냐, 이게 조건 아닙니까? 이때 가야 되죠. 초가 5 넣어줘야 됩니다. 비교값이 있어야지 논리적 비교를 하죠. 그 다음에 갈로다. 아, 끝났네요. 자, 식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요 식은 요겁니다. 여기 맨 밑에 가면 요렇게 잘 됐는지 확인을 누릅니다. B3, F4키 두 번, F3, F4키 두 번. 잘못했으면 수정하시면 되겠죠. 그죠? 잘 됐다니 서식 넣으러 가면 돼요. 자, 서식 넣으러 한번 가볼까요? 서식이 뭐냐면요. 굵은 기울인 꼴에 파란색 넣을 거예요. 글꼴색을. 우리 서식부터 눌려보겠습니다. 글꼴 탭을 맞고요. 일단은 굵은 기울인 꼴이죠. 선택하고 색깔은 여러분들 파랑 아닙니까? 파랑은 표준색에서 오른쪽 기준에서 세 번째입니다. 쌤 어떻게 잘합니까? 뭐 계속 하니까 다 아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은 좀만 여러분 다 압니다. 일단 처음이라서. 파랑 세 번째 겁니다. 파랑 선택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클릭해 볼까요? 오, 이 파랑 색깔. 그리고 확인. 마지막 확인. 오, 들어갔어. 이게 다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책하고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투데이 때문에. 지금 이게 정답이에요. 식은 책이 잘못된 거 아니고 색깔 들어가면 여기 맞아야 돼요. 6행, 7행, 11, 12. 여러분들 20. 그 다음에 24, 26. 그래서 결과적으로 6, 7 책 색깔 볼게요. 6, 7 다음 여러분들 11은 안 들어가 있죠, 책에는. 그죠? 그 어디냐면 21페이지 결과물 있잖아요. 거기 보면 11행은 책에는 파란색이 안 들어가 있잖아. 그죠?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이 오렌 양들. 이게 좀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들 밑에 20행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24행. 아, 24행이 안 들어가 있네, 책에는. 그거 들어간다고 적어 놓으면 되겠죠? 26행은 들어가 있으니까 관계없네요. 이렇게. 그래서 색깔 들어가는 위치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행, 7행, 10일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체크해 놓으세요. 책에 답안에 체크 이거 영어 오렌지 들어가야 됩니다. 12는 들어가 있고 20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 들어가 있는 24행이 안 들어가 있어요. 책에. 들어가 있는 거. 저는 왜 안 보이지? 23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색깔이 왜 이렇지? 제 책이 옛날 책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돼 있어요? 바보 됐어. 우리 강사책은 안 바꿔주고. 여러분, 이 90대 책이라 알고 봤다가 이거 버릴 되겠다, 그죠? 여러분 들어가 있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잘 됐으면 여러분, 안 되는 분들은 요 수식을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프린터물은 한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해당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여러분들 똑같이 하실 게 똑같은데요. 열기, 찾아보기, 로컬 디스크 쉬러 가시면 이 안에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실습 파일 들어갑니다. 거기에 고급 필트 조건부 서식 또 여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제 조건부 서식 하기 위해서 요 처음 시트 맞거든요. 자, 문제 보시면 어려운 내용이라보다는 중간 정도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자, 문제 보시면요. 8월의 값이 8월의 평균보다 작고 조건 1입니다.
여러분, 고니까 이거죠. 엔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엔드 함수 나와 있고요. 평균을 구할 건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나중에 8월의 평균 구할 때 8월 범위를 밑으로 쭉 잡을 거거든요. 그럼 조건부 소식은 여러분들 항상 절대 참조가 되지 않습니까? 행방향으로 잡았던 범위는 고정을 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죠? 열방향으로 잡는 범위는 행고정 해제입니다. 행 전체로 넣을 때는. 근데 밑으로는 고정이 맞아. 야는 움직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8월에 대한 요 값이 8월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거보다 작으냐 해서 평균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이 평균값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고정입니다. 그래서 절대 참조로 당연히 지키죠. 그건 손 안 대면 됩니다. 근데 주소는 여러분들 이 아이를 주소 찍고 야는 밑으로 바뀌면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9월의 값이 9월의 평균 작다 똑같습니다. 9월 주소 찍고 F4키 두 번,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범위를 잡겠죠? 야도 보정 해제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B4부터 N28을 잡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 들어갈 겁니다. 홈 탭에 가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세규칙, 우리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선택하시고요. 마지막 규칙은 항상 요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력 박스에 컷을 주시고요. 자, 어떻게 넣을 거냐면 여러분들 엔드 관계죠. 엔드 함수 넣어야 됩니다. 8월 셀수 찍고 행보정 기지 2만 기어놓고 에버리지. 평균 함수가 에버리지 함수거든요. 공식은 범위만 잡아줘. 8월 전체 범위 잡으면 절대 참조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은 보정을 풀면 안 돼요. 그래서 행방향으로 지정한 범위는 조건부 서식에서는 절대 참조. 그래서 밑으로 서식 내야 되기 때문에 야는 고정 맞습니다. 야를 해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조건 1이고요. 콤마 조건 2는 9월 주소 찍고 F4키 두 번. 똑같죠? 행고정이지. 그리고 미만 기어놓고 똑같이 에버리지. 9월 전체 범위 잡으면 되죠. 가로가 왜 두 번 다 끼냐면 앞에 가로는 에버리지 가로고요. 뒤에 가로는 엔드 함수 가로입니다. 이렇게만 넣어주면 돼요. 이 문제는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시험 운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런 문제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에버리지 함수는 좀처럼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나오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조심하시는 요 행 방향으로 제어하는 범위는 절대 참조 그대로 가야 됩니다. 함수 사용할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능하시고 여러분들 엔드를 넣어주시고 갈로를. 자, 8월 주소 찍을 때 데이터 처음 주소 9, J4를 찍고 F4키 두 번, 달러 J4가 돼야 되죠? 요까지 잘 됐다면 작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미만입니다. 나중에 비교현상적 꼭 외워주셔야 돼요. 미만. 그 다음 평균 과함수가 에버레이지인데 에버레이지는 범위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공식이. 그냥 다 쳐야 돼요. A, V, E, R, A, G라고 쳐야 돼요. 발로를. 자, 여기서 범위 잡을 때 8월에 범위를 잡을 거거든요. 다 잡을 거예요. 그러면 8월 데이터 처음 9부터 밑으로 쫙 다 잡을 거예요. 드래그를 쭉 하면 되죠. 쭉 어디까지? 28년까지. 그럼 절대 참조가 되거든요. 야는 바뀌면 안 돼요. 항상 평균값으로 야를 검사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갈로 닫고 여기까지가 조건 1이 끝났거든요. 중간 단계를 잠시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요겁니다.
방금 넣었던 요까지 했어요. 요 위에 요 부분인 거거든요. 다 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잘 됐는지 확인용을 한번 보세요. J4 찍고 F4 키 두 번, 그 다음에 미만, 에버레이지 J4부터 J18. 잘 됐죠? 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콤마 찍고 이제 요거 갈 겁니다. 똑같은 또 콤마 찍고 두 번째는 9월 데이터 처음 요소 이하부터 검사해야 되니까 5 K4를 찍고 F4 키 두 번 달러 K4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만 기호는 작다. 똑같이 에버레지입니다. A, V, E, R, A, G, D라고 치면 됩니다. 발로 열고 요번에는 9월 범위를 잡을 건데 K 여러분들 4부터 밑으로 드래그 어디까지? 28행까지. 그럼 찍혔죠? 그리고 가로를 닫고 마지막 가로 한번 더 닫아주세요. 네, 엔드 가로가 닫게 되거든요. 그럼 최종 수식을 보여드리면요. 야가 조건 1이고요. 야가 조건 2가 되는 거죠. 가로는 왜 두 번 닫게 되냐 말씀드렸죠. 그리고 서식을 넣을 겁니다. 자, 이게 잘 됐으면 서식은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색은 빨강. 그러면 서식 버튼 누르고요. 굵게죠. 굵은 기울임꼴이 아닙니다. 굵게. 그 다음에 글꼴 색깔은 빨강. 표준색에서 빨강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 마지막 확인. 제가 색깔 잘 모르실까 봐 프린트물에 색깔들을 행번호 적어놨죠. 그죠? 결과도 밑에 있지만 행번호 적어놨습니다. 6행, 10행, 13행 그 행번호 적어놨던 색 부분만 이렇게 빨간색 굵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뒤로 넘기시면요. 4페이지죠. 자, 여러분 시트는 요 두 번째 시트로 가면 됩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 1급 함수가 이제 나오거든요. 로우 함수는 2급 함수고 이조어드 함수는 1급 함수입니다. 자, 1급 함수, 정보 함수가 시험에 물론 출제가 잘 되는 편인데 제가 우리 기출 문제 봤던 책에 적당한 1급 함수는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 오리지널 기출 문제 올려놨죠? 그것이 여러분 잘 푸셔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조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행번호가 홀수인지만 검사할 거야.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요 홀수행만 색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기 전에 요것은 행 전체니까 여러분들 밑으로 서식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함수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로우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함수냐면 인수를 안 넣었을 때는요. 셀 포인트 수식 넣었던 이 함수를 넣었던 그 위치 있죠. 주소. 그 셀 포인트에 대한 행번호가 보여지고요. 주소를 찍으면 이 주소에 대한 행번호가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또 약간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임의로 논해서 여러분들로 해서 인수 없이 적어볼게요. 가로 요거 닫고 로우 함수는 여러분들 행이라는 뜻이거든요. 컬럼은 열입니다. 엑셀에서. 그러면 셀 포인트를 제가 이 52에 두고 했거든요. 그러면 요때 입력했던 요 주소의 행보는 50이죠. 52가 넘. 그런데 주소를 한번 넣어볼까요? 주소를 이미로 한번 찍어봤어요. 이렇게. 그럼 이 주소의 행보는 48이죠? 48은 요런기 로우입니다. 로우 함수고요. 자, 두 번째 이조드 함수는 여러분들 이즈가 들어가면 정보 함수입니다. 제가 프린트물에 정보 함수 나올 거 다 적어놨어요. 이즈로 시행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 안은 여러분들 오드라는 것은 영어에서 홀수고요.
반대함수도 할 거지만 이 부는 짧습니다. 프린트본에 적어놨던 건 다 외워놓으셔야 돼, 나중에. 셀 주소 데이터가 홀수이면 true가 나옵니다. 홀수가 아니면 false. 이 함수의 특징이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is로 시작하는 함수는 다 정보함수인데요. 이 정보함수의 특징은 비교연산자하고 비교값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로 논리적 검사가 끝나요. 그래서 뒤에 뭐 연산자, 비교연산자 넣고 이런 게 없어요. 이 자체 안에 데이터를 검사해서 성격에 따라서 홀수만 검사할 거니까 홀수 값이면 true, 아니면 false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뭐 넣을 거냐면 행번호를 구하는 함수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결과가 나오겠죠? 그 행번호가 홀수라면 야가 true면 딱 색깔 들어가겠죠. 홀수가 아니면 색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조건은 한 개거든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반대로 좀 이따 할게요. 행번호가 홀수인지 검사하면 되니까 는하고 나중에 이조 스타트입니다. 로우는 인수 없이 써도 되고요. 주소도 찍어도 관계없어요. 어, 주소를 찍을 것 같으면은 B3 혹은 여러분 올라가서 우리가 행번호 구할 때는 굳이 B3만 찍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삼행의 모든 주소 아무거나 찍어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행번호만 구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비사음을 찍는다면 일단은 주소 찍었다면 그 행번호 앞에 달라는 행번호는 앞에 고정은 지어줘야 되거든요. 행고정 해제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편하거든요. 왜 이렇게 쓰냐면 우리가 아니 주소를 나중에 찍으면요. 여러분들 범위를 잡았을 때 이게 잡아볼게요. 범위를 잡으면 범위 잡았던 시작 셀 주소가 여기 인식하죠. 그래서 요 행본 인식하거든요. 알아서 바뀝니다. 그래서 인수 없이 써도 돼요. 어. 그래서 우리는 인수 없이 쓰는 게 안 편하겠습니까? 주소 찍었다면 행고정 해제해 주세요. 이렇게. 둘 중에 한 가지. 이걸로 가도록 해서 이게 편하니까. 음. 그러면 범위를 먼저 한번 적어볼까요? B3, 이거 못하네요. B2가 아니고 여러분 B3입니다. 프린터를 잘못됐어요. B2가 아니고 B3으로 고쳐주세요. B3부터 J28입니다. 자, 그럼 B3부터 J28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이제 조건부 서식 기능 들어가 볼까요? 똑같습니다. 항상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세규칙. 항상 수식입니다. 그리고 수식 한번 넣어볼까요? 넌 하시고 이조드 ISODD 갈로 열고 자, 로 함수 쓰는데 인수 없이 갈로 열고 닫고 마지막 갈로를 닫아주면 됩니다. 요것으로 넣어줍니다. 그럼 야 홀수 행번호 구하겠죠? 행번호가 홀수이면 야는 true가 나오고 야가 짝수이면 false가 나오고 알아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식은 뭐 넣을 거냐면 굵게 서식 버튼 누르시고요. 굵게 넣을 거고 일단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글꼴색은 빨강 넣을 거거든요. 빨강 선택하고요. 그 다음 뒤에 여러분들 배경색은 어디서 하냐면요. 여러분 채우기 탭. 채우기 탭에 가면 배경색이 있거든요. 배경색의 색깔을 나는 잘 모르겠다. 지금 여러분들 노랑은 다 알거든요. 야가 노랑은 알아요. 그럼 연한 녹색이 시험에 나온다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건지. 그걸 데이비스라도 아셔야 돼요. 야는 결정적으로 색깔명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무늬색 자동 누르셔가지고요. 요거는 클릭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요게 있는 참조로 요게 있는 표준색과 여기 있는 색은 똑같아요. 배치가. 그러면 요게 위치만 확인하고 클릭을 하지 말고 여기 가서 클릭하는 겁니다. 색깔을 모를 때는. 이 안은 색깔명이 나와요. 잠시 여러분들 만약에 연한 녹색을 한다면
오른쪽 기준에서 여러분들 몇 번째냐면 노란색 옆에 있는 게 연한 녹색이거든요. 약 이름이 나오잖아. 그죠? 그 위치만 하게 눌리지 말고. 요거서 야를 여러분들 야를 클릭하면 된다. 그죠? 그렇게 가야 돼. 근데 모르고 무늬색을 눌려버리면 안 되죠. 이 배경색 넣는 건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색깔 모를 때는 요걸 좀 참조해서 쓰시면 돼요. 위치만. 지금 노랑은 우리 다 알잖아요. 노랑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확인.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다. 그 말이거든요. 확인 눌려볼까요? 자, 그랬더만은 올라갔더만 홀 수액만 잘 들어갔네요. 홀 수액 다 들어가면 돼요. 3회, 5회, 7회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결과적으로 식은 요거죠. 이거나 아무거나 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고.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 반대함수 하고 다음 기능 넘어갈게요. 컬럼 함수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컬럼은 반대함수입니다. 10번. 인수가 없으면 셀 보대 10번 오고요. 컬럼하고 주소 찍으면 셀 주소에 대한 10번 옵니다. 뭐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셀에 가서 컬럼을 해볼게요. 인수 없이 가로를 닫았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입력했던 주소는 G35셀에 수식을 넣었죠. 함수식을. 그러면 G열에 대한 열번호. 무조건 A는 1이거든요. 엑셀에서. 그럼 엔터 치면 G열은 7번째. 그래서 7이 나옵니다. 제가 주소를 찍어볼까요? 옆에 주소 F33 주소를 찍었어요. F는 당연히 6이겠죠. 그래서 주소를 찍었을 때는 이 F열에 대한 열번. F는 A로 따지면 여섯 번째. 그게 나오게 되겠죠. 이 컬럼은 여러분들 참조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함수, 홀수의 반대는 even, 짝수. 그래서 even은 반대로 셀수 데이터가 짝수이면 true고요. 그 외에는 false. 이것도 같이 외워놓으셔야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교재를 볼까요? 이제 문제 1번의 마지막 문제 시트보 및 페이지 레이아웃 해보겠습니다. 자, 각기 하시고요. 핵은 2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1장 출제 유형 03 하셔야 되거든요. 찾아보기. 그리고 또 로컬 디스크 C를 클릭합니다. 경로는 2024,19 들어갑니다. 자, 그 안에 여러분들 엑셀 작업 파일 1장 출제 유형 03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출제 유형 03 빼기를 엽니다. 자, 이제 문제 3번에, 문제 1번의 3번 문제는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시트 보호 또는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가 나오거든요. 시트 보호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거고요.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는 인쇄 관련 설정 문제. 그래서 야가 20%, 야가 80%, 야가 더 많이 나옵니다. 기출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야를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나오니까. 둘 다 할 건데요. 일단 유형 체크 1, 시트 보호 기능은 뭐냐? 이 시트 보호 기능은요, 선택한 시트에 대해서만 시트 보호 기능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시트 보호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건데, 시트 보호 기능 수행하면 입력, 수정, 삭제를 못해. 불가능. 그 담당자가 시트 보호 기능을 해놨잖아, 엑셀에서. 함부로 수정이나 입력이나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수십도 승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죠. 이 데이터는 크게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지만은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 가셔가지고 회계 파트에 동 거래를 좀 한다 합시다. 음.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어떤 월급 체계에서 어떤 월급이 몇백만 원씩 입력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짜게 붙이면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회사에서.
뭐 쉽게 말하면 아이고 제가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회사는요.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아 골치 아픕니다. 은행도 빵꾸 나면 자기 월급에서 깎여요. 어 결산할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 봐주는 게 없죠. 회사는. 그래서 직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조금 그러니까 중요 파일은 암호를 걸 수도 있지만은 시트에 대해서도 락을 걸 수가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시험에서는요. 모든 셀은 우리가 아무 작업 안 해도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셀에 잠금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쌤 보호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잠금이 설정되어 있는 기본값은 맞지만은 잠금이나 숨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나의 보호 탭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숨김은 기본적으로 체크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서 주식 숨기라라고 나오면 숨김도 체크해 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문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잠금은 여러분들 체크돼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전체 블럭을 잡을 때는요, 행머리글과 열머리글 사이에 네모 회색 단초가 있죠? 야를 클릭하면 전체 블럭이 잡혀요. 눌려볼까요? 요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서식의 단축키는 컨트롤 1번 아닙니까? 컨트롤 1번 눌려볼까요? 그럼 셀 서식창이 뜹니다. 그 기억이 안 나시면 요 블록 잡았던 안에서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왜 가느냐? 봐야 돼요. 보호 탭에 가야 돼요. 요 기능은 시트 보호하기 전에 잠금,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시오. 라고 나오면 야, 체크되니까 봐야 되거든요. 자, 우리 아무 작업도 안 했지만 잠금은 체크돼 있죠. 그죠? 숨기랑 야도 체크하는 게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적혀 있죠. 셀 잠금 또는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려면 검토 탭에 가서 보호 그룹에 시트 보호 단추를 눌려라. 그 말이거든요. 이걸 해줘야지만 야 활성화됩니다. 기능이. 자, 우리 한번 확인차 들어가보겠습니다. 잠시 취소하시고요. 블록 아무데나 클릭 해제하시고. 자, 그럼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특정 범위를 제시합니다. 그 범위를 먼저 잡아야 돼요. 이 범위에 대해서 문제에서 셀 잠금 소식 숨기기를 적용하시오. 혹은 이것만 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다 나온다면 여러분들 숨김까지 체크해줘요. 요거 먼저 해주고 난 뒤에 이제 검토 탭에 가서 시프트 보 기능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럼 창이 뜰 건데 문제에서 허용할 부분이 제시되거든요. 시트 보가 돼 있더라도 허용 부분을 체크하면 기능이 돼요. 음. 그리고 해당 부분을 체크해 주면 되고요. 요거는 창 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끝인데 암호는 시험에서는 안 넣어요. 실무에서 암호 넣어줘야 되죠. 그죠? 시험에서 암호 넣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책 보시면요. 여러분들 그 23페이지인데요. G3부터 G18 영역에 대해서 범위 잡아볼까요? 그러면 G3부터 G18 영역을 범위 잡고 잡았습니까? 자, 뭐부터 확인해야냐면 여러분들 셀 잠금과 소식 숨기기를 적용해야 되죠. 그럼 이것은 셀씩 가서 체크하라 줘요. 컨트롤 1번 혹은 우클릭해서 셀 서식. 그럼 보호 탭에 가서 여러분들 셀 잠금은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으니까 뭐 가만 놔둬 놓고요. 여러분들 소식도 숨기랬죠. 여러분, 자, 요 수식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그거 보세요. 숨김을 체크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두 개 다 체크되어 있다면, 확인 눌려볼까요? 수식 안 숨겨지는데요. 아, 이것은, 그, 시트 뭘 해야지 뭐 없어져요. 숨기는 수. 지금 보입니다. 적용만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책 보면, 잠긴 셀의 내용과 워커 시트를 보호하시오. 이 말은 시트 보호 기능을 수행해라 그래. 어디 있느냐? 검토 탭에 가서 검토. 검토 탭 있죠? 여러분들 검토 탭에 가볼까요? 여기. 그 다음 여기 보면 보호 그룹에 시트 보호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시트 보호 설정창이 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첫 줄에 여러분 장긴 세례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를 했으니까 체크돼 있죠, 여러분들. 그죠? 체크할 거 없죠? 우리는 체크돼 있으니까. 자, 잘 보시면 여러분 장긴 아까 잔금이 다 돼 있었잖아요. 장긴 셀은 내용 보호된다는 소리예요. 워크시트 보호하겠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참고로 간혹 가다가 착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허용할 내용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두 개는 체크되어 있거든요. 허용 부분에. 장긴 셀 선택하고 내용은 틀립니다.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하시기를 쌤, 장긴 셀 선택 허용했는데 왜 장긴 셀이 입력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선택은 허용하는데 안에 내용은 손 못 대고 하겠다 그 말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잠시만 제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택은 다 가능해요. 그죠? 이렇게 선택. 근데 들어가서 수정을 하면 이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내용하고 선택하고 틀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해할까? 야하고는 완전 틀립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개는 체크되어 있거든요. 그럼 허용을 내용해 보시면 두 번째 화살표입니다. 잠긴 셀을 선택하고 잠금이 안 된 셀이거든요. 선택은 허용하겠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허용을 보면. 그런데 나머지는 없네요. 이 두 개만 하겠다 이거면 그러면 우리는 체크할 게 없다는 소리예요. 이건 돼 있으니까 기본값은. 암호 넣느냐? 암호 넣으란 말이 없잖아요. 암호는 지정하지 마시오. 확인드립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요 수시 없으시죠? 없잖아. 그죠? 아까 있었잖아요. 요 셀에 아무 데나 가가지고 지워보세요. 딜리트. 그거 뭐 같아요? 시트보를 해제하면 편집하실 때도 지울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호를 넣었을 때 담당자가 암호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죠. 돈을 해결해야 돼요. 복구 전문 업체 가가지고 맡겨야 됩니다. 별로 돈 안 듭니다. 한 100만 원. 카드 들고 가고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엑셀의 암호 기능은 강력합니다. 음, 해커가 뚫겠느냐? 전문 해커는 뚫죠. 근데 여러분들 보통 해커는 못 뚫습니다. 강력하게 들어가 있어요. 요까지가 여러분들 시트 보호 기능인데 참조로 세 번째 것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혹시 책에 또 저하고도 다른가 이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 번째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요. 필기에는 나와요. 그것 때문에 잠시 언급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보면 이건 설명이고요. 사실은 그 세 번째가 뭐냐면 통합 문서의 워크시트에 대해서 삽입, 삭제, 이동, 이름 바꾸기를 할 수 없도록 구조만 보호하셔야 돼 있죠? 이게 통합 문서 구조 보호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전 버전에서는 2010 버전까지는 여러분들 뭐가 있었냐면 창도 보호하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체크가 됐었어요. 그러면 구조는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2021 버전. 창은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못 쓰게끔 막아놨어요. 그 이유가 2013 버전부터는 오피스 프로그램이 야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보시면 요 위에 보면 여러분 요 단추를 창 조절 단추 또는 창 제어 단추라거든요. 창의 구조에서. 근데 2010 버전까지는 시트 요 바로 열물글 위에 요 위에도 뭐가 있었냐면 이 창 조절 단추가 요렇게 있었어요. 2010 버전까지 요렇게 있었거든요. X. 그래서 창에 대한 크기나 이동이나 최소화, 최대화, 닫기 단추를 못 쓰게끔 막아놓는 기능이에요. 그게 통합문서 구조 안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거든. 2010 버전까지는. 얘는 창 크기, 이동, 창조절 단추를 사용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체크돼 있습니다. 구조는 뭐냐면요. 요 시트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메뉴가 나올 건데요. 삽입, 삭제, 이름 바꾸기, 이동 복사, 숨기기 있죠. 야를 못 쓰게끔 막아버립니다. 시트 관련 메뉴를 못 쓰게끔 막아버립니다. 어,
누군가가 와서 이 시트를 지운다든지, 이름을 바꾼다든지, 그죠? 뭐, 딴 거 지웠나? 이러면 약간 함수 사용할 때 에러가 뜰 수가 있거든요. 쓸 때부터 지우면 또 안 되잖아요. 이걸 메뉴를 못 쓸거 이제 말 그대로 비활성시키는 거죠. 이 안은 여러분들 모든 시트에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은 돼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통합문서 구조를 해라. 그래서 2013 버전부터는 이거 눌려도 되지만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파일 탭에 가면 여기에 정보라는 범주 선택하면요. 여기 넣어놨어요. 또 따로 이렇게. 통합문서 구조보가 있죠. 아까 똑같아요. 이것까지 눌릴 필요 없어요. 어, 요것도 2013 버전은 여러분들 여기에도 집어넣어놨더라 이거죠. 새롭게. 추가된 메뉴입니다. 우리 이렇게 갈 필요 없고 여러분들 방금 이렇게 갔다면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이 S키 눌리면요. 이전 화면으로 내려갑니다. 어, 우리는 통화문서 보호가 구조보호거든요. 이거 클릭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조만 체크되어 있죠. 창은 지금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고요. 암호는 안 넣죠. 지금 문제에서. 확인. 글쎄 뭐가 달라진 겁니까? 여러분 요 안에서 우클릭 해보세요. 시트 안에서. 야, 이 비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탭부터 해가지고 그죠? 모색을 막아. 그죠? 이 기능. 시험에서 필기 시험에서 이 기능을 물어보면 이는 다라고 그걸 고르면 되겠죠. 그죠? 실기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실기에서 시트 보호와 같이 나오는 게 마지막 거예요. 네 번째 거는 같이 나옵니다. 자, 그럼 시트 보호 1 시트 요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래요. 자, 우리 요 보는 요 하면은 기본 보기거든요. 사실 탭 메뉴 쓸 것 같으면 보기 탭에 가면 여러분 이게 통화문서 보기라는 그룹이 있죠. 기본,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있습니다. 이거 눌려도 되지만 아이콘으로 본다면 여러분 하단에 상태 표시줄 밑에 요 아이콘 요 세 개 보입니까? 똑같아요. 야가 기본 보기. 야 올리면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마지막 거 딱 올렸더만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두 번째 값 눌려볼까요? 어떤 건지 한번 보고 갈까요? 그래도 이왕 엑셀 배우는데 눌려보면요. 아, 이것은 뭐냐면요. 머리 거라고 바닥글이 나와요. 작업할 때. 회사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머리글 바닥글에 넣어야 될 데이터가 좀 있거든요. 막바로 클릭하면 머리글 내용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씁니다. 요 화면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마지막 거 눌려볼까요? 그러면 회색되고 허연 것도 있죠. 인쇄될 부분만 잡으면 하얗게 나오고요.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그럼 인쇄 영역이 잡힌 부분만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그럼 좀 너무 작잖아요. 그죠? 화면이. 그래서 여러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휠 돌리는 거 있죠. 누르면 위로 돌려보세요. 확대됩니까? 화면이? 이거 좀 확대 좀 시켜놨어요. 너무 작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체크할 게 뭐냐면요. 점 파선이 있고 실선이 있죠. 파란색 선이. 파선은 자동으로 페이지가 나눠진 구분선이고 실선은 인쇄 영역으로 지정된 선권은 강제로 우리가 페이지를 딱 나누잖아요. 그때도 파란 실선이 들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쇄 영역을 보니까 A1부터 파란색이 이렇게 걸쳐 있죠. 그죠? 근데 문제 봤더만은 A2부터 인쇄 영역으로 범위를 좀 바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요 파란색 실선에 마우스 딱 갖다 대면 화살표가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이 실선을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행 쪽으로. 이동되죠? 파란 쪽 내려가죠? 이렇게. 그러면 이러면 회색은 인쇄가 안 되는 능력이에요. 그럼 A2가 맞죠? A2부터 어디까지? G28까지는 좋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동 페이지가 나눗선이 하선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면 야 1페이지, 야 2페이지 두 장으로 있을 때요. 그죠? 그래서 야를 1페이지로만 인사를 해줍니다. 책 보시면
1페이지로 인쇄되도록 부분선, 야가 제가 아까 부분선이라 했죠. 그럼 요 하선을 마우스 딱 올리시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 올리면 화살표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야를 실선 쪽으로 버리세요. 걸어서 버리세요. 야를 당겨 버리세요. 그러면 합치시죠. 1페이지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제가 확인차 잠시 보여드릴게요. 인쇄를 눌러볼 건데요. 여기 보면 밑에 현재 페이지이고요. 이건 전체 페이지거든요. 일로 돼 있습니까? 잘 돼 있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조심하세요. 이렇게 잘 했으면 다음 또 시험에서 시트가 많잖아요. 그죠? 다음 시트 문제 풀러 가면 되는데 이렇게 잘 해놓고 또 습관적으로 기본 보기로 눌려놓고 다음 문제 풀면 그 다음에 다 했고 제출하면 이 상태 제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점돼요. 왜냐하면 책 보시면요. 시트 뭐 1시트를 어떻게 보기로 표시를 했어요? 페이지 나누기 보기는 미리 보기거든요. 그럼 요거 하면은 기본 보기 화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요 화면을 두고 가야 돼요. 땅 풀고 이렇게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온라인상에 답안지 보면 이제 그 해당 담당 강사분들이 설명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답안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거고 사실은 그거는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해당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답안 제출할 때 아시겠죠? 그거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요까지가 시트 보호 기능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은 또 딴 기능 설명이 한 개 더 들어가지고 페이지래요. 그 다음에 복수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시트부가 끝났고요. 닫기 하고. 그 다음에 인쇄 관련 설정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넘기셔가지고 27페이지, 27페이지. 자, 소스는요. 출제용 03 빼기 2를 여시면 됩니다. 여기에 출제용 03 빼기 2 문제 여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말 거냐면 인쇄 설정 관련 문제인데요.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실 때 작업할 때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떼어놓고 작업하면 편합니다. 어차피 설정 다 해야 되거든요. 왜 어떻게 띄우냐면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서 페이지 설정이라는 그룹 옆에 대각선 화살표가 있거든요. 얘는 뭐냐면 추가 기능인데 대화 상자를 떼어줘요. 눌리면 한번 눌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작업하기 전에 페이지 레이아웃 탭을 클릭 그리고 페이지 설정이라는 이 그룹 이름이거든요. 옆에 대각선 화살표 있죠? 이거 누르면 대화 상자가 떠요. 오, 뜨네요. 여기 띄워놓고 여러분들 우리는 페이지, 여백, 머리글, 바닥글, 시트 다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요 탭에 대한 설명은 우리 10분 쉬었다 했습니다. 쉬었다 했습니다. 사람 좀 있다 보니까 쉬었다 할게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페이지 설정에서 시험에 나오는 걸 체크해드리면요. 페이지 탭에 나오는 것은 용지 방향, 세로냐 가로냐, 배율, 여러분 확대 축소 배율하고 자동 맞춤이거든요. 주로 자동 맞춤이 많이 나와요. 나는 한 페이지에 여러 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인쇄하는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너비에 맞추고 한 페이지 높이에 맞추니까 한 페이지 약간 축소가 돼. 그냥 120% 확대하라면 120이라고 치면 되지만은 자동 맞춤이나 많이 들어가거든요. 옵션 두 번째 거. 두 번째는 여백 탭의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밑에 요 인쇄될 종이거든요. 야를 가로 가운데 맞춤해라 하면 가로 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야 움직여요. 가로 방향이 가운데고 세로도 맞춰라 하면 세로 체크하면 정 가운데로 오는 거죠. 주로 정 가운데로 출력할 때는 페이지 간 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정 가운데는 두 개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가로 가운데 맞춤하면 야만 체크합니다.
그럼 쌤, 새로 가운데는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기보다는 낼 이유가 없죠. 왜? 이렇게 출력하진 않죠. 그래서 잘 안 내요. 그래서 여러분 주로 가로 가운데나 정 가운데 두 개 다 체크하는 거. 그건 시험이고요. 머리글 바닥글은 머리글 편집은 위에 출력하는 거. 바닥글은 몇 페이지 밑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머리글 편집을 눌러보시면 여기 아이콘이 있죠. 이걸 아셔야 돼요. 구역이 세 개의 구역이 나눠지죠. 어디에 넣을 거냐? 왼쪽에 넣을 거냐? 가운데 넣을 거냐? 오른쪽 넣을 거냐? 그 말이거든요. 이것도 나옵니다. 어디 넣으라. 근데 이 아이콘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잠시 취소하시고요. 바닥글 편집도 똑같은 아이콘이에요. 한 가지 마시면 되거든요. 야도 구역이 세 가지가 있고. 우리 잠시 바닥 머리글 편집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요거는 여러분들 책에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 안에 아주 잘 적혀 있어요, 책이. 거기에 잠시 31페이지 보시면 머리글, 바닥글, 대하상자에 있는 아이콘들이 있죠. 거기 약간 명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는 텍스트 서식인데요. 야는 글꼴 관련 서식 설정할게. 야는요, 범위를 잡고 눌려야 돼요. 그래야지 글꼴 서식이 들어가요. 자, 제가 한번 눌려볼게요. 여기에 여러 가지 글꼴 관련 서식이 많죠. 주로 색깔이 시험에 나오지 않어요 어떤 파란색으로 바꿔요.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안 그러면 딴 것도 많습니다. 글꼴, 스타일, 크기, 밑줄, 그 다음에 효과.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범위 잡고 이거 눌리더라. 근데 시험에 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첫 번째 거 페이지 번호 삽입 아이콘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콘이 여러 개 있죠. 종이에 여러 개 있잖아요. 전체 페이지. 인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건 페이지 번호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른쪽 구역에 현재 페이지가 1이고 전체 페이지가 3이면 1/3형식으로 출력하라. 그럴 때 잠시 보면요. 오른쪽 구역에 해서 오른쪽 구역에 컷을 두고 여러분 여기에 샵을 한번 좀 눌러보겠습니다. 샵. 그러면 엔드 페이지 번호 코드 값이거든요. 1페이지면 1이 들어가. 그래서 슬래시는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슬래시 한번 넣어볼게요. 슬래시. 전체 페이지 수는 세 번째 아이콘이거든요. 얘를 클릭하니까 엔드 전체 페이지 수.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확인자 눌러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나오죠. 페이지 번호. 근데 왜 1/3이면 3이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옵니다. 모양새는 이렇게 나오지만 출력할 때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시험에서 이렇게 표시하시오 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시? 아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이상한 거 아니니까 원래 그래. 자 그럼 이런 형식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시험에 늘 나온다고 보면 돼요.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많이 보시면 안 돼요. 자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날짜 넣을 때 쓰는 겁니다. 날짜 삽입이죠. 만약 왼쪽 구역에 오늘 날짜를 출력하시오. 그럼 7을 딱 누르면 엔드 날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확인 누르면 날짜 적혀있네. 그 말이고요. 한 번씩 해보면 다 아는 거야. 쭉. 다섯 번째는 시간이거든요. 눌리면 현재 시간이 출력돼요. 제가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오, 진짜 나오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머리글 편집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랜덤입니다. 나왔던 건 시트 이름이고, 잘 안 나온 편이에요. 이 그림 넣을 때, 아홉 번째. 그래서 한 번씩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구역에 경로를 집어넣어라. 열었던 파일의 경로 할 때는 여섯 번째. 제가 눌러볼게요. 자, 엔드 경로, 엔드 파일이 들어가죠. 확인 눌리면 이 통합 열었던 경로가 쫙 나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아시면 됩니다. 또 지우고. 일곱 번째는 통합 문서 이름이 출력되는 거거든요. 제가 눌려서 확인해 드리면 엔터 파일이 들어가죠. 확인. 그러니까 통합 문서 이름이 출력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덟 번째 한 나오는 시트 이름이 나온 적 있어요. 시트 이름 아이콘인데요. 클릭하면 엔드 탭 들어가고요. 확인을 뜨면은 요 시트 이름이 요게 출력되네요. 아이콘만 아시면 돼. 근데 마우스 올려도 이름이 나오니까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구역에 로고 그림을 넣어라 하면 아홉 번째 거. 여러분들은 파일이 없을 거예요. 저는 미리 한 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파일에서 찾아보기 눌러가지고요. 제가 SBS 로고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여러분들 삽입. 그리고 확인 누를 때만 오, 로고가 들어가. 아, 너무 커요. 좀 줄이고 싶어.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요 안에 커서 딱 두면 야가 지금 비활성화돼 있죠. 요 안에 딱 두면 야가 활성화돼. 활성화돼. 야를 클릭하고 크기를 좀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은 그림 서식 아이콘인데 뭐 그림 크기도 있고 그림 대체 여러 가지가 있죠. 높이를 제가 1로 바꿔봤어요. 확인 눌렀더만은 근데 마지막에 눌리면 아까보다 좀 작죠? 그죠? 이렇게 그림 수정할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아이콘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구역에 넣는지만 문제 속에서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고로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있어요. 바닥글 만약에 바닥글에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바닥글 눌리면 바닥글 탭밖에 없잖아요. 이런 모든 홀수나 짝수 페이지에 넣었던 해당 구역에 페이지 번호 넣는다면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는데 시험에서 이게 안 나오고요. 이게 나왔어. 뭐가 나왔느냐? 홀수 페이지에는 왼쪽 구역에 이렇게 출력되어 하고요. 짝수 페이지에는 오른쪽 구역에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눌려봤더만은 얘가 홀수 짝수인지 그게 아니고 모든 페이지거든요. 이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요게 1페이지 하는 요가스도 페이지 이렇게 넣으면 양쪽에 다 나오죠. 그게 아니고 요한 하기 전에 이해합니다. 짝수와 홀수 페이지 다르겠죠. 야 체크하면 보세요. 체크하기 전에는 눌리면 바닥글 탭밖에 없잖아요. 그냥 모든 양쪽 바닥글 홀수 짝수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체크하고 들어가 봤더만 오 탭이 두 개네. 두 개죠? 그래서 짝 홀수 페이지를 여기 넣고 설정을 짝수 페이지 바닥글은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도 이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갑자기 또 약간 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트 인쇄 영역은 늘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책에는 한 개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야는 범위 잡았으면 요 영역만 인쇄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일부러 제가 범위를 보통 표 범위를 다 잡는 게 좀 시험인데요. 제가 A2부터 저기 여러분들 제가 조금만 잡아볼게요. 이 열까지를 잡아볼게요. 빈 셀까지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잡았어. 이렇게 요 범위를 잡아낼 때 잡았습니다. 그럼 인쇄하면 요 영역만 인쇄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늘려볼게요. 그러면 범위 잡았던 부분만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밑에 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할 수 있는 이거는 또 실무에서 늘 쓰는 거. 야가 뭐냐면 인쇄 제목이 뭐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항상 1페이지는 제목행 있잖아요. 회사에 출력할 때 이 제목행은 1페이지만 나오거든요. 여러 페이지일 경우. 그럼 제가 일부러 야를 강제로 페이지로 나눠볼게요. 그럼 제가 일부러 색깔을 정동원 요 부분만 노란색을 쫙 넣어볼게요. 구분해드리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부터 이 페이지로 강제로 페이지 나누는 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것도 알 겸. 만 A 18 행부터 2페이지로 인쇄하시오 할 때는 여기 두고 위에 보면 여러분들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서 나누기라고 있습니다. 강제로 나누기. 눌리면 페이지 나누기 삽입 제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딱 눌렸더만은 여러분들 페이지가 나눠졌는데 구분이 좀 잘 안 되죠? 약간의 회색색입니다. 좀 검정색. 테두리 넣었을 때.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제가 인쇄 미리 보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인쇄. 그럼 여러분들 1페이지는 요까지고요. 2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이러고 원해서 넣어놨죠, 제가? 약 2페이지.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1페이지에는 여러분들 제목행이 나오지만 2페이지로 넘어갔더만은 여러분들 여기에 데이터만 나오잖아요. 회사에서 이거 필요하거든요. 다음에 이거 나와줘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요겁니다.
인쇄 제목. 우리 인쇄 제목 요 위에 있는 인쇄 제목은 어디 행이 입력다 돼 있어야가 이행이죠. 그래서 이행을 딱 눌리면 야가 몇 페이지마다 위에 인쇄되는 거예요. 인쇄 제목.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시트 탭에 가서 반복할 행위죠. 어차피 이행이니까. 이행을 인쇄 제목으로 모든 페이지에 인쇄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안에 클릭을 딱 하고 A2를 찍어도 관계없어요. 이가 찍히거든요. 야 눌려도 관계없고. 그럼 야 딱 눌릴 때면은 달러 이 콜론 달러 이죠. 이행에 있는 데이터는 인쇄 제목으로 모든 페이지에 인쇄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인쇄 미리 보기 눌려볼게요. 1페이지 안에 나오는 거고 아까 2페이지 안 나왔잖아요. 눌려볼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어요. 이거 눌려가지고 나오네요. 요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와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한 개 더. 반복할 행이 있으면 반복할 열도 있겠죠. 이 부분에 만약에 제목으로 매겨놨다. 그러면 반대로 야 와서 A를 클릭합니다. A 열이 보이세요? 지금은 이거냐. 시험적으로 이기만 해봅시다. 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눈금선하고 행렬머리글도 시험이거든요. 눈금선이 뭐냐 하면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회색 선이 있죠. 일명 눈금선이라. 야가 인쇄가 되는 체크하면. 그리고 행렬머리글이 뭐냐면 야가 행머리글이고 야가 열머리글이거든. 야도 인쇄가 돼요. 자,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인쇄 미리고. 오, 이거 인쇄되네. 그죠? 그리고 다음 편 넘어가면 일부러 제가 빈골 잡은 요요입니다. 이것도 인쇄되네요. 그죠? 파선같이 점선으로. 그죠? 그럴 때 쓰는 거구나. 결과적으로 시험에 나올 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 저는 잠시 손댔기 때문에 잠시 닫고 새롭게 열겠습니다. 저장 안 하고. 자, 방금 열었던 거 다시 열려면 제가 요거 출제용 03-2를 또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클릭. 이제 책의 내용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2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27페이지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제 설정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처음이라서 좀 생소하죠.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일단은 인쇄 관련 설정할 때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띄우겠습니다. 대각선 눌리시고요. 화살표. 자, 여기서 여백 탭에 가십니다. 여백. 그리고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 체크, 세로 체크. 정 가운데니까. 두 개 다 체크. 정 가운데. 딱 가운데로 오죠. 그죠? 그리고 끝난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매 페이지 하단은 밑에 아닙니까? 오른쪽 구역에 결론은 바닥글을 설정하시오. 머리글 바닥글로 가는 거죠. 그리고 바닥글 편집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럼 어느 구역입니까? 문제에서 오른쪽 구역 아닙니까? 왼쪽에 기본적으로 커서가 가 있거든요. 오른쪽 구역에 한번 클릭하고 커서를 여기 넣을 거. 그리고 뭐 넣을 거냐면 현재 페이지 번호가 1이면 1 띄우고 페이지. 여러분 띄우고 페이지는 우리가 입력해야 되거든요. 번호 1은 1을 치는 게 아니고 현재 페이지 번호니까 두 번째 아이콘 요거 누르면 되죠. 현재 페이지 번호가 들어간 아이콘이죠. 클릭 엔드 페이지 번호 들어가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페이지라는 글자 치볼까요? 여러분 띄어쓰기를 하고 페이지 내리기 그죠? 그리고 확인해서 봐야 됩니다. 잘 됐는지. 매 페이지 오른쪽 밑에 찍혀 있습니까? 여러분 잘 됐죠. 요까지가 두 번째 구간. 세 번째는 뭐냐? 용지 방향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페이지 탭에 가서 용지 방향에 세로가 아니고 가로로 바꾸고 싶어요. 가로 옵션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용지 너비와 용지 높이가 1페이지로 인쇄될 수 있도록 끝에 자동 맞춤돼 있잖아요. 책 옵션 바꿔줍니다.
자, 이거 선택했을 때는요, 나중에 우리 반드시 인쇄 미리 보기를 확인할 거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전체 페이지수가 1로 돼 있어야 돼요. 방금 설정 안 된 거거든요. 그럼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볼까요? 그러면, 데이터 나오죠? 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오른쪽 하단에 아이콘 두 개가 보입니까? 그죠? 요 첫 번째 아이콘은 여백 표시 아이콘이에요. 두 번째는 확대 축소고요. 첫 번째 아이콘이 여백 표시 아이콘 눌려가지고 여러분 우리 정 가운데 있잖아.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과 위쪽과 본문 공간이죠. 아래쪽 공간이 같아야 돼. 근데 안 같죠. 여러분 잘 보면 야는 왼쪽 여백이고 오늘 요거 말고 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 이쪽 머리끌 영역인데 요거 말고 요 부분. 근데 요 밑에 요 부분은 좀 좁고 높이가 야는 좀 안 깁니까? 그죠? 그 이유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요 문제가 지금 뭐가 없어게 나오냐면요. 잠시 예시 드릴게요. 요 일행이 비어 있죠. 우리 인쇄 영역을 설정 안 하면 엑셀은 무조건 일행부터 인쇄가 되거든요. 이 공간 때문에 넓게 높이가 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인쇄 영역을 이렇게 잡았다, 설정했다면 딱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잘못된 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다시 인쇄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공간이 확대해 볼게요. 요 공간이 좀 높이가 길어 보이고 야가 좁아 보이죠? 그 이유는 그런 이유밖에 없다. 시행설정 없다는 소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여기서 밑에 1페이지라고 출력돼 있죠. 그리고 야가 1/1로 돼 있잖아요. 전체 페이지 1로 돼 있어야 돼요. 자동 맞춤 때문에. 이렇게만 확인이 돼 있으면 여러분들 잘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복권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32페이지 시트 5 문제 한번 더 풀어보자 이겁니다. 책에서. 이 파일은 닫으십시오. 다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연습이니까. 자, 그러면 파일 이제 세 번째 파일인데요. 완전 정복 01 32페이지입니다. 완전 정복 01을 여시고요. 자, 이번에는 또 시트 5 문제인데요. A2부터 F27을 잡으면 있죠. A2부터 F27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표 나죠? 야를 다 잡. 그리고 시트보 하기 전에 여러분들 셀 잠금을 적용해야 됐습니다. 한번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컨트롤 1번 또는 우클릭해서 셀 서식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셀 서식창이 뜨겠죠? 보 탭에 가서 여러분들 잠금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선생님 잠금은 늘 설정되어 있는데 왜 확인합니까? 숨김이 만약 그 말이 없으면 시험 출제하는 분들이 일부러 해제 놓을 때도 있어요. 소스가 확인해 봐야 돼요. 일부러 딱 해제하고 출제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확인해. 잠금 체크돼 있네. 또 뭐 할 거 없으니까 체크돼 있는 거 확인하고 확인. 또 있습니다. 차트가 나왔어. 차트도 여러분들 말할 수 없도록 수정을 잠금을 해라 이거죠. 차트 나중에 배울 거지만요. 여러분들 요 흰 부분은 차트 영역이거든요. 여기 사실 잠금 설정. 야는 그림 영역이고 야는 차트 제목이고 야는 가로축, 야는 세로축이거든요. 근데 요 차트의 흰 부분 선택하고요. 컨트롤 1번 모든 서식에다 죽이죠. 그러면 차트 영역 서식창이 뜨는데요. 선생님 컨트롤 1번 생각 안 나면 이거 못하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흰 부분에서 오른쪽부터. 차트 영역 서식하면 됩니다. 메뉴 있습니다. 컨트롤이 좀 빠르기 때문에 제가 눌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는 겁니까? 요 아이콘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 아이콘 올려보면 뭐라 나오냐면요. 크기 및 속성이라는 아이콘인데 속성 안에 잠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가야 돼요. 클릭. 그 메뉴가 여러분들 딱 두 개 보이잖아요. 속성이 가야 돼, 속성. 그래야지, 이거 뭐가 있냐면, 잠금이 돼 있죠? 돼 있네. 안 돼 있어서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데이스 갈 거 없네. 그냥 닫으면 되겠습니다. X. 자, 준비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 시트를 보아시오. 시트 보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 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보그룹의 시트 보를 클릭. 자, 그 다음에 야는 늘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야 두 개는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거든요. 책 보니까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금 해제된 셀 선택을 허용하시오. 이거는 할 필요 없죠. 돼 있으니까. 또 있네요. 정렬도 허용하시오. 아, 하이 돼 있었어요. 그럼 좀 내려가시면 정렬 기능은 허용하겠다 이거죠. 시트 보돼 있더라도 정렬 체크 요거 체크 허용할 내용에 가서 체크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아무나 안 넣거든요. 확인을 해보세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차트 선택해 보세요. 안 되죠. 선택 안 돼.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 안에 표 안에 두고 아무 데나 가서 그래도 한 번쯤은 시험장에서 딜리트 키 눌려봐야 됩니다. 왜? 얘가 떠야 되거든요. 얘가 떠야지 시트 보된 거야. 떠는지 안 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눌려봐야 돼. 자, 그 다음에 확인 잘 됐어. 요까지 시트 보고요. 우리 책에서는 여러분, 그죠? 그, 인쇄 미리 보기가 안 나왔죠, 그죠? 그냥, 그거는 기출문제요. 우리 책은 밑에 빠뜨렸는데, 그죠? 자,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한 개 더 있습니다.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닫아버려요. 자, 이번에는 인쇄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복수 문제입니다. 완전 정복 공의 문제를 여시면 돼요. 자, 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인쇄 설정할 때는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인쇄거든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서 여러분들 페이지 설정 그룹에 대각선 화살표 클릭하시고요. 자, 우선 책 보시면 아까와 똑같습니다. 정 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추면 했죠? 여백 탭의 가운데. 그리고 두 개 다 똑같이 체크하는 문제 아까 똑같습니다. 체크 두 개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하살표 끝났고요. 두 번째는 매 페이지 상단 왼쪽에 상단이니까 끝에 보니까 머리 걸 설정하시오 나왔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것은 머리글 바닥글 탭에 가서 머리글 편집을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쪽 왼쪽 꼬이니까 컷이 좀 가 있거든요. 기본으로. 여기에 뭐 넣을 거냐면 요번에는 인쇄 날짜라는 글자 찍을 거고 띄우고 콜론 띄우고 뒤에는 오늘 날짜를 출력하라.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파란 글씨로 표시하라. 그 말이거든요. 일단 글자 찍어야 돼. 인쇄 날짜는 타이핑 띄우고 콜론 띄우고 그 다음에 날짜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폰 쓰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입력하세요. 그리고 오타 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날짜 넣는 거 7야를 클릭. 엔드 날짜. 이거면 오늘 날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파란색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드래그를 쫙 해서 태그 서식 넣을 때는 블록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가짜를 클릭. 그럼 우리 뭐 만들 거면 색깔만 넣을 거거든요. 파란 색깔로 눌리셔가지고 파란색은 표준색에서 오른쪽 기준에서 세 번째 겁니다. 야를 클릭. 그럼 파란색 들어가겠죠? 저는 파란색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거다. 확인. 예전 읽었네요. 확인 눌려볼까요? 파란색은 쫙 잘 나오는 거죠. 그럼 잘 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쇄 영역은 시트 탭에 가야 돼요. 인쇄 영역 잡아보겠습니다. A2부터 F20, A2부터 F20, 표 전체는 아니네, 보니까. 또 혹시 여기 교재 작업했습니까? F20 되어 있나요? 똑같아요? 그럼 여기 한번. 이건 원래 다 잡는 건데, 요거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책에서.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그대로 하겠습니다. 잡았어. 자, 그 다음에 눈금선과 행렬머리걸 인쇄야는 밑에 인쇄 부분에 눈금선 체크.
행렬물 걸 체크. 근데 여러분 참조로 우리 범위 잡았던 게 빈셀이 안 잡혔잖아요. 눈금술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 체크했으니까. 그 다음 행렬머리 두 개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볼까요? 이때 이제 여백 표시 아이콘 한번 눌러주시고, 여백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맞아떨어져야 돼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공간이 같습니까? 이 같아야 돼요. 인쇄는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요 행렬머리 글 나옵니까 지금? 근데 우리 범위 잡았더니 여기 빈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금선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걸 체크해놨잖아, 아까 전에. 믿으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고난님. 그죠?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계산 작업은 제가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넘기셔가지고 분석 작업은 제가 조금 개념 설명하다 오늘 마칠 건데요.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 여러분들 92페이지입니다. 문제 3번입니다. 이 파일 닫고 열고 문제 3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번에는 여러분들 파일 가서 열기 3장 출제 유형 공일 갈 건데요. 요 상위로 이동할 때는 요게 올라가는 살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3장이죠. 2장은 함수 문제니까 빼고 3장 출제 유형 공일 들어가세요. 요 안에 출제 유형 공일 문제를 여시면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하잖아요. 외부 데이터 불러와서 만드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네, 설명 좀 드려가야겠어요. 함수는 나중에 프린트물 제가 넣어놨거든요. 핵심 문제를 넣었어요. 그거 가지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책에 있는 함수 문제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빼고 기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 3번의 분석 작업인데요. 20점이죠. 1번 문제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드는 문제 10점. 문항 하위 문제는 한 5개에서 4개 나옵니다. 부분 점수는 없다는 게 우리한테 참 안 좋은 부분이다 보죠.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냈으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냐면 문제 2번 문제 좀 분석 작업에서 또 10점인데요. 출제되는 유형 이런 영어 데이터 유의성 검사. 이 안에 두 문항 설정합니다. 여러 가지 습자 필터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 설명드렸죠. 요즘에는 자꾸 바뀌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필터 기능을 싹 빼버리고 분석이라고 자꾸 있어요.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석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는 출제자가 이제 여기 나온다는 소리. 자, 그래서 분석 기능은 정렬, 부분합, 통합, 데이터 표기능, 이모부 찾기, 시나리오. 요것을 나중에 우리 책에는 기타 작업 고 진도안이 있습니다.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재는 이거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80% 정도 나오고요. 출제 용이는 중복 데이터 제거, 조건부 서식, 필터. 중복 데이터 제거는 사실 ITQ 시험에 나오는 건데요. 이걸 넣어놨으니까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은 거죠. 1급에서. 요거 딱 나오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한번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희망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안 내요. 왜 낸다고 해놓고 잘 안 내요. 근데 안 낸 적은 없습니다. 나온 적은 있는데 자주 없습니다. 나 기출 눈 뜨고 쳐다보면 이게 거의 없어요. 보면 조건부 서식 필터. 우리 책은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조건부 서식은 문제 1번에 하고 틀리고 아주 쉬운 겁니다. 특정 범위를 잡아서 그 범위만 서식 넣는 거거든요. 서식 넣었던 부분을 필터링 할 건데요. 색 기준 필터하고 있어요. 색깔만 들어간 셀만 필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것을 못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쉽지만은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실수를 하면 야가 쉽지만은 10점 날라가 버려요. 자, 그럼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오늘 마칠 거예요. 진도는 다음 주 나올.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프린트물을 드렸어요.
풀라고 드린 거지만은 그게 우리 책에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그래서 넘기셔가지고 12페이지 봅니다. 12페이지. 자, 보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림을 똑같은 것을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건데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요건 좀 내리고, 좀 올려가지고. 여러분 컬러가 지금 컬러인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프린트를 보면. 자, 여기서 약간 확대해서. 픽업 테이블 보고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것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기 전에 픽업 테이블은 여러분들, 엑셀에서는 막 제일 좋은 기능, 제일 많이 쓰는 기능. 저한테 엑셀에서 기능을 추천한다면 당연 1순위는 뭡니까? 이거합니다. 유튜브에 이게 제일 많아요. 픽업 테이블 활용. 왜? 많이 쓰니까. 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약 분석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야는 필터도 해주지만은 계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정 함수를 안 쓰는 이상은 회사에서 뭘 제일 많이 쓰겠어요? 합계, 평균, 배수, 최대 최소. 그거를 많이 쓰니까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특별한 것은 함수 세례입니다. 그래서 야는 구성 요소가 있고, 야부터 가요. 여러분들, 피벗 테이블은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완성 그림이 제시됩니다. 우리 책처럼 밑에 있죠? 근데 무성 요소를 알아야지만 나중에 외부에 갖고 와가지고 배치가 가능합니다. 필드 배치. 이하부터 아셔야 되거든요. 이하를 모르면 작업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외부에 불러오는 거 내가 설명하면 되니까. 자, 구성 요소 오늘 마스터하는 거죠. 어려운 건 알고요. 여러분 보시면 이 그림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대요. 시험, 예를 들어서. 이것도 기출문제거든요. 우리 기출하고 틀리지만 책하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렇게 출력되어 있는 글을 보고 알아서 레이아웃 배치를 해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책에 설명할 건, 지금 할 건 아니지만 두 번째 살펴. 픽업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이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림만 나와주는 거죠. 2급은 친절하게 이거 다 나옵니다. 필트는 뭐 놓고 행위는 뭐 놓고 이게 나오거든요. 2급은. 1급은 안 나옵니다. 그림 보고 배치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 몇 점 날라가요? 10점. 그래서 피부터가 제일 많이 틀려요. 분석 기능에서. 근데 다 틀린 건 아니고요. 이거 대충 하는 분들은 잘 틀리거든요. 잘 봐야 돼요. 자, 우선 구성 보겠습니다. 그냥 외부 데이터 불러왔던 화면이고요. 이건 나중에 불러오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럼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요. 불러올 때 pivot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는 그림 보고 파악해요. 그럼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B1에 물품 코드, B2에 물품 코드 들어가 있고 프리드만 똑같습니다. 컬러는 아니지만 B4셀의 실질적인 테이블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색깔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pivot 테이블은 B2부터 만들어야 되느냐? B4부터 만들어야 되는 이겁니다. 넣을 위치, 만들 위치입니다. 여러분 B2부터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B2에만 시작 그 만들 위치 너 지정했잖아요. 근데 필드는요 위에 들어갑니다. 구성이. 그럼 여러분들 B2에 하면 야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요거. 그러면 물품 코드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물품 코드는 특징이 화면 띄어지고 그 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B2가 아니고 B3. 그래서 나중에 외부 데이터가 올 때 마지막 데이터 넣는 작업이 있거든요. 넣을 위치, 요거 지정한 작업이 있어요. B4 주소. 그 다음에 구성 요소인데요. 필드, 요 위, 1번이 필드 자리거든요. 요게 물품 코드를 배치하면 딱 이 자리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림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문 일자가 필드 이름이거든요. 주문 일자 데이터는 어떤 방향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아래 방향 아닙니까? 이게 행방향이에요. 그래서 행방향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문 일자 필드는 어디에 배치하더라?
행위. 이게 배치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쫙 들어간다 소리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등급이라는 요건 필드 이름이거든요. 비회원, 정회원, 준회원 들어가 있잖아요. 야는 어떻게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죠? 열 방향이. 쉽게 말하면요. 야는 여러분들 뭐 여기 C열, D열 이 사이에 야가 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열 방향. 그래서 열의 등급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 계산된 값이 있죠. 4번. 이 안은 합계 수량, 합계 단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약까지가 비회원 관련이에요. 그 다음 정회원 합계 수량, 합계 단가 또 정회원. 결과적으로 계산할 필드는 시그마 값에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수량하고 단가는 합계 계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값에 순서대로 수량 놓고 단가 놓고 그러면 요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 계산된 값은 기본적으로 열 방향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값에 필드를 두 개 배치하면요. 야가 생겨요. 시그마. 한 개 배치하면 안 생깁니다. 왜 생기느냐? 여러분들 사용자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밑으로. 여기 순서를 바꾸면 돼. 그러면 야가 여러분 야 여기로 갖다 놓으면 이 계산된 값이 열 방향으로 안 나오고 어떤 방향? 행방향으로 합계 수량, 합계 단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야. 이렇게 보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위치를 바꿔 옮겨서 쓰라고 나옵니다. 한개일 때는 옮길 수가 없잖아요. 한개일 때 꽉 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시험에서도 이 시그마 값을 옮기는 것도 시험이거든요. 그림 보고. 그래서 이 구성만 여러분들 잘 보면 됩니다. 요거만. 이것을 다음 주 오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것부터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 지금 외부 데이터 불러와봤자 중에서 수업이 끊겨버리거든요. 또 해야 돼요. 다음 주에. 그러지 말고 다음 주에 깔끔하게 오자마자 외부 데이터 불러오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마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